이사 온 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네. 서울에서 이제 빌라 월세를 살다가 지금 경기도 아파트 이제 전세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왜 이사를 좀 오게 됐는지 뭐 이사 비용 같은 것들 정리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켜게 됐고요. 일단은 그 이사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또 주거비를 조금 절약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가 원래는 그 서울의 동작구에 사랑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빌라 월세였고요. 월세가 이제 110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115만 원이죠 한 달에. 좀 부담됐죠. 고정비로 그렇게 나가니까 그 액수가 사실 좀 너무 부담이 좀 됐었고 원래는 월세를 그렇게까지 비싼 거로 구할 생각은 아니었고 한 7, 80만 원 정도 선에서 좀 구해보려고 했었는데 유자 씨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을 하고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집에서 일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둘 다 사무실 공간 같은 게 조금 필요했었고 맞아요. 각자의 방이 필요해요. 각자의 방에 각자의 컴퓨터 책상이 다 들어가야 되고 한 3룸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7, 80만 원으로 3룸을 구할 수는 있었는데 저희가 좀 선택을 좀 했던 게 유자 씨가 회사가 이수역이랑 오리역이랑 두 군데로 출퇴근을 하는데 이수역으로 한 일주일에 그때는 촬영이 많을 때여가지고 한 2번, 3번 정도 출근을 하는 상황이었었고 저도 그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유자 씨 회사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 2-3번씩 거기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회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뭐 한 80 정도의 월세를 구할지 아니면은 완전 회사에 딱 붙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좀 아끼면서 월세를 조금 더 줄지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돈을 좀 주고 시간을 좀 벌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월세를 구했던 건데 왜냐면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거고 육아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돈으로 시간을 좀 사자 이런 생각으로 좀 비싼 월세를 좀 구했던 건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그 회사를 이제 퇴사를 좀 하게 됐고 유자 씨도 회사에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거기로 출퇴근을 거의 한 달에 뭐 한 번도 안 가는 네, 최근에는 많이 안 갔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원래 애초에 거기 이제 비싼 월세를 주고 살았던 게 출퇴근 시간을 좀 아끼자였는데 둘 다 출퇴근을 안 하다 보니까 굳이 이제 거기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육아 이제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있어요. 여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장인 장모님께서 살고 계셔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주말에 하윤이를 봐주셨는데 저희가 와서 맡기고 일을 하러 가던가 아니면은 장인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윤이를 데리고 가주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서울에서 광주까지가 뭐 사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안 50분? 한 50분? 안 막히면 45분? 막히면 1시간 좀 넘게 이 정도 걸리는데 왕복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저희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맨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좀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지원을 좀 받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서로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를 좀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도 하윤이를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좀 더 많이 봐주실 테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랑 또 저번에 이사 오기 전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버님도 사실은 원래 하윤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막 많이 봐주고 이러실 생각이 없으셨대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태어나서 좀 보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손주랑 이제 정이 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이 살면서 저희도 도움을 좀 받고 아버님도 또 보고 싶으실 때 또 많이 보시고 빠르게 연로 못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응급실이 좀 걸렸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응급실 자주 갈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도 좀 마음 편하게 왔죠. 저런 것도 있죠. 지금 장인 장모님은 이사 오신 지 거의 한 1년 됐나? 1년 정도 되셨어요. 저희도 원래 그래서 좀 그때 맞춰가지고 더 일찍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했었는데 하윤이가 작년 6월 달이었죠? 열경련을 이제 한번 하는 바람에 두 번째 열경련을 했었고 재작년 12월 달에 했었고 이사를 저희가 이쪽으로 오려고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여름쯤에 갑자기 열경련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종합병원이나 이런 응급실 소아응급실 접근성은 이제 서울이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겁나서 못 오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하윤이 가끔 뭐 열 나고 아프긴 하는데 예전처럼 막 고열이 나고 열경기를 하고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2월 말 돼가니까 겨울
겨울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또 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 저의 외할머니. 유자 씨의 외할머니도 같이 계세요. 근데 제 외할머니도 한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만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생각을 좀 했던 게 저희가 지금 건강하고 이제 부모님들 다 건강하고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이제 나이가 들고 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가족끼리 건강할 때 좀 자주자주 보고 근처에서 살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사실 부담이 크지 않죠. 저희 부모님 원래 살던 사람이니까 같이. 근데 여보한테는 되게 부담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큰 결단을 했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구독자분들도 사실 걱정을 되게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너무 이제 가까이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높다.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더 부딪힐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저희가 한 달도 같이 안 지내본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전에 봐왔던 장인 장모님은 가까이 살아도 저나 유자 씨를 막 그렇게 힘들 거 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1도 없었어요. 뭔가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느꼈었고, 그래가지고 좀 가까이 오게 됐고, 만약에 살다가 뭔가 또 좀 트러블 같은 게 물론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가까이 지내면서 생기는 또 장점도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조율하면서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도움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거기가 막걸리를 이제 무한리필로 주는 집이었는데, 아버님께서 보통 이제 어머님이랑 두 분이서 식사를 하러 가시는 곳이었는데 차를 끌고 가시니까 막걸리 무한리필을 이제 즐기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가니까 저희 차에 타고 가셔서 술도 좀 마음껏 드시고, 그래서 그날 또 저녁 때쯤에 어머님이 어디 외출을 하셨어야 됐는데, 아버님께서 보통 이제 데려다 주시거든요, 차로. 근데 이제 술 드셔가지고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제가 장모님 또 거기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있다 보면은 서로서로 좀 돕고 살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 할머님을 같이 모시고 지내시다 보니까 어디 좀 외출하시거나 좀 장시간 집을 비우는 거를 좀 약간 어려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만약 어디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할머님을 하루 이틀 같이 지내면서 여행을 좀 보내드린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1박 2일 이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이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희 성격상 좀 고정비를 줄이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좀 했고요. 그 고정비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뭔가 행동을 하거나 뭔가 판단을 할 때 그거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정도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이 되는 이제 좀 그런 돈이었었고, 유자 씨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유튜브가 잘 될 때는 되게 또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또 되게 안 되거든요. 작년 상반기에도 굉장히 좀 잘 안 됐었고, 그래서 안 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가 못해요. 물론 1년 토탈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있지만은 그 부분 중간중간에 이제 굉장히 그게 꽤 이제 긴 시간으로 잘 안 될 때도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한데 고정비는 이제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심리적으로 되게 좀 압박이 돼서 일단은 좀 고정비를 줄여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거의 이제 월세로 무조건 올 생각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게, 예전에 대충 어떤 곳에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게 또 예상치 못하게 수익이 갑자기 좀 나는 바람에 그 투자 수익금 이제 일부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좀 모은 돈 그거를 합쳤는데도 사실 전세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돈이었는데, 맞아요. 마침 지금 집이 다른 집들보다 한 몇 천만 원 정도 더 싸게 좀 나왔어요. 돈이 어떻게 좀 겨우겨우 다 긁어모으니까 딱 돼가지고 매일 눈으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네이버 부동산 뒤지고 있었었는데, 제가 딱 전화 드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께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방금 올렸는데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딱딱 맞아가지고 전세로 좀 올 수가 있었고, 여기는 전세는 대충 찾아보시면은 알 텐데, 서울보단 당연히 훨씬 저렴하고요. 경기도도 주요 지역들보다는 전세가 훨씬 저렴.
저렴해가지고 다행히 전세로 좀 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생각에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전세 살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맞아요. 돈을 굴려야지 막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정말 그냥 경제적인 것만 보자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저희가 좀 따져보니까 그냥 뭔가 그렇게까지 막 큰 수익을 또 낼 것 같진 않고 예를 들면 월세로 살면은 매달 이제 몇십만 원씩이라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이제 투자 수익을 내야지 이득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가 월세가 한 90 정도 하더라고요. 30평대 월세가 3천에 90, 3천에 100 그 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뭐 90만 원 정도 월세를 살면서 원래 전세로 들어갈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돈을 이제 어쨌든 매달 만들어 내야지 이득인 건데 어떻게 또 보면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대로 어쨌든 저희가 본업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그 투자에까지 뭔가 이렇게 신경을 쓸 만큼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알았죠. 거기 신경을 쓰면 분명히 다른 쪽에 뭔가 소홀해질 거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대신에 그냥 전세를 들어왔다. 물론 막 본업도 하시면서 육아도 하시면서 투자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네, 저희는 좀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사람마다 다른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몇 년 뒤에 저희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이 돈을 어디다 넣었으면 얼마가 됐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전세 대출 왜 안 받았냐 뭐 이런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그 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집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주택자들은 이제 전세 대출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모으고 긁어 모은 돈으로 저렴한 곳에 전세를 좀 들어오게 된 거고요. 뒷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사 비용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물어봐 주셨는데 전체 다 하니까 3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사비가 이게 점점 저희가 식구가 늘고 이제 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사비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생각보다 많죠. 저희는 원래 처음에 신혼 초 때는 무조건 그냥 회사 가까운 곳에 왜냐면 저도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 유자 씨도 회사 일이 굉장히 바빠서 최대한 출퇴근 시간을 줄이자 어떻게든 시간을 더 만들자는 생각으로 회사 근처에서 무조건 살자 그러다가 뭔가 이사 갈 일이 생기면 이사를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애기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는 게 되게 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점 살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사 비용도 점점 좀 많이 들고 아마 다시 신혼 초로 돌아간다면 그냥 애기 낳고 그냥 키울 만한 지역에 처음부터 터를 잡는 게 가능할까요?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럼 좋지요. 그런 생각도 그러게.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시간적으로 좀 쪼들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또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거 불안정을 좀 겪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앞에서 좀 써놨는데 식세기를 저희가 그 LG 거 6인용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전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47,000원이 들었고 다행히 이제 정상 작동을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옆구리 쪽에서 바닥 쪽에 물이 좀 새더라고요. 요즘 안 새죠? 네. 다행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좀 자가 치유를 한 것 같고 자가치. 그리고 이삿짐 비용 같은 경우는 12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큰 데 있잖아요. 엄청 큰 이삿짐 센터들 그런 곳은 훨씬 비쌌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할 수 있었고 남자분 3분이 오셨고 그리고 아주머니 1분이 오셨고 특별히 이사하다가 뭐 트러블 생긴 것도 없고 재밌게 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상남자 이제 3분이 딱 오셔가지고 거의 약간 제가 볼 때는 되게 군대 같은 분위기였어요. 으쌰으쌰 하시면서 짐을 좀 잘 날라주셨고 저희는 만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만약 이삿짐 센터를 구하신다고 하면 추천할 만한 업체인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그렇겠지만 위에 그 회사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여러 개의 팀들이 이렇게 있는 구조여가지고 맞아요. 또 다른 팀이 걸리면 또 아예 다른 수 있기 때문에 뭐 케바케일 것 같다 생각은 좀 하는데 엘리베이터 이용비를 10만 원을 받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사다리차를 못해서. 저희가 사다리차를 못 불러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이제 옮겼었는데 엘리베이터 이용비랑 또 뭐라고 하면서 2만 원을 더 달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12만 원을 처음 들어올 때 이제 내게 됐고 사다리차를 또 부르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돈을 좀 아끼시려고 사다리차를 안 부르고 엘리베이터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사 가실 그 아파트가 있다면은 엘리베이터 이용료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그러게요. 안 되는 집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사다리차가 이렇게 기울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요. 저희도 아파트면은 구조가. 사다리차는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집들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35만 원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30평이에요.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몸살이 안 났어, 우리.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직접 치우고 들어오려고 했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아마 며칠은 훨씬 힘들었을 것 같은데 원래는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평당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만 원이었는데 저희 유리창에 막 스티커랑 화장실의 바닥에도 막 스티커랑 이런 것도 있었어요. 스티커 제거를 추가를 요청을 드렸더니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평당 10,000원 정도 보통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하기 전에는 30만 원? 조금 그냥 비싼데. 내가 그냥 하루 빡세게 청소하고 돈 아낄까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고 그 바깥쪽에 있는 유리창 바깥쪽 빼고는 다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그래서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청소를 이제 깔끔하게 좀 해주셨었고 저희는 이제 숨고라는 회사가 있고 미소라는 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두 군데 다 알아봤었었는데 그냥 숨고에서 했었습니다. 연락 온 분이 굉장히 좀 친절하시기도 했었고 그 광고 문구가 업체마다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 문구 중에 자기가 이제 2아이의 아빠래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막 지낸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를 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멘트에 약간 혹해가지고 네 어쨌든 거기를 그냥 고르게 됐었고 팀장님 한 분은 한국인 분이셨고 팀원분들 2분은 이제 남자분 1분 여자분 1분 오셨는데 이제 몽골 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문의했던 대부분 업체들이 한국인 팀장에 외국인 2명 약간 이런 식으로 본다. 도배도 저희가 새로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도 그 전에 살던 분이 좀 이제 오래 살아가지고 도배가 조금 이제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막 못 살 정도는 아니었고 막 곰팡이 핀 곳이 있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는데 기왕 이제 들어오는 거 저희가 뭐 전세니까 인테리어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도배 정도는 좀 하자라고 해서 도배를 좀 하고 들어왔고 도배는 155만 원이 들었습니다. 광폭 합지로 했고요. 소폭 합지는 조금 더 싼데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는데 소폭은 그냥 폭이 좁은 거예요. 광폭은 좀 더 이제 도배지가 넓은 거고 소폭으로 하면은 그 중간에 이음새가 좀 더 이제 많이 보이겠죠. 깔끔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된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도 도배도 괜히 했나? 뭔가 너무 오버했나 생각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하길 잘했다. 하길 잘했어. 굉장히 이제 만족감이 크고 네. 부분 지저분했던 부분들 뭐 어두운 벽지 이런 거 없어져가지고 맞아. 벽지도 집이 어두웠었고 더 넓어진 느낌이고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스위치 주변에가 완전히 이렇게 막 꺼멓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깨끗하니까 훨씬 좀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천장을 빼고 하면은 이제 120 정도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천장도 한꺼번에 좀 하고 왔고 지인분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뭐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하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가격은 알아보니까 그때 140에서 한 150 뭐 이 정도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할 테지만 저희 집 평수 기준에서는 그 정도 했었고 근데 또 막 아예 싸게 막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가격 차이 많이 안 난다고 하면은 제대로 깔끔하게 해주시는 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친절하셨어요. 굉장히 또 친절하셨고 이제 복비는 한 50만 원 정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380만 원이 들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집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집을 샀었잖아요. 그때 최고로 부동산이 비쌌어요. 정말 고점 중에 고점에 이제 집을 샀었는데 그때 샀던 집은 이제 왜 안 들어가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집이 그 집이냐고 여쭤보는 맞아 그런 분들도 계셨고. 계셨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좀 간단히만 해드리자면은 그때 당시 저희 생각은 이사를 좀 이제 그만 다니고 싶어서 그냥 평생 물러 살 집으로 평생 좀 살 생각으로 집을 사자. 그래서 뭐 평수나 뭐 위치나 당시에 또 이제 대출도 좀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있었었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하윤이 뭐 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때쯤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샀었어요. 일단 사둔 다음에 이제 열심히 돈을 이제 계속 모아서 지금 하윤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하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으로 따진다면은 뭐 한 거의 한 8,
9년 이상은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니까 일단 전세를 끼고 사고 그 돈만큼 이제 열심히 모은 다음에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자. 하여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집에 좀 사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엔 약간 좀 공포심에 샀던 것도 있긴 했거든요. 집값이 너무 계속 오르니까 영영 이러다 집을 막 못 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약간 두려움 때문에 샀던 것도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집을 안 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똑같은 선택? 누군가에게는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약간 타협을 해서 현실과 타협을 해서 집을 샀어도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평수를 좀 줄인다든지 뭐 지역을 좀 옮긴다든지 해가지고 뭐 이사를 좀 다니더라도 살면서 돈을 또 모아서 조금 더 이제 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게 어땠을까 이제 와서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냥 후회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이제 7살쯤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떻게 될지 사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쾌적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빠듯하게 모아야 되는 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저희가 그 집을 살 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게, 그러니까 그때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제 회사 월급, 유자 씨 회사 월급, 그리고 유튜브 수익 있고 하니까,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이제 모아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월급이랑 유튜브 수입이랑 유자 씨 월급이랑 합쳐서 매달 생활비만큼 쓰고, 요 정도가 남을 테니까 요만큼 모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이제 잠깐 단기간 몇 달, 뭐 1, 2년은 되는데, 생각보다 장기간 매달 그거를 막 앞으로도 더 몇 년 동안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내는 게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의 목표는 대출을 일단 들어갈 땐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최소로 받자. 잘 아껴보자. 그래서 저희 일단 목표는 하이는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까지 최대한 열심히 모아서 대출을 최대한 좀 덜 받고 입주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 집을 샀을 때 일단 집을 사두고 나중에 못 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들어가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집을 사두고 어쨌든 다른 곳에서 월세나 전세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주거 불안정에서 오는 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막 엄청 막 일상에 막 미친 듯이 영향을 주는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 생각보다 그게 또 크더라고 되게. 맞아요. 이사 많이 다니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전 집에 사당에서 살 때 훨씬 더 싼 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아기가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신혼 때는 거의 원룸 같은 곳에서 살기도 했었었는데 그때는 사실 뭔가 불편하다거나 뭔가 슬프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너무 좋았거든요. 행복했거든요. 둘이서만 있을 때는 집도 작고 막 거의 여유 공간도 전혀 없고 그랬는데도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그 어떤 집을 봤을 때 상태가 좀 컨디션이 별로인 어떤 집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아기랑 산다는 그 상상을 맞아요. 하게 되니까 자꾸 뭔가 좀 미안하고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뛰어넘고 해야지 더 먼 미래에 경제적으로 여유를 더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좀 선택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단 하윤이는 이사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저는 약간 며칠 동안 적응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나 그 전집 보고 싶다 가고 싶다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집에서 살 거야. 그 전에 집은 그냥 이 집에서 살 거야. 계속 이러면서 여기를 막 그래. 뛰어다니는데 하윤이 또 이사를 좋아하나 봐요.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이런 주거의 질을 챙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월세나 전세를 살더라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이사를 오게 됐고 앞으로도 그냥 뭐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유자씨 회사 열심히 다니고 저 유튜브 열심히 하고 하윤 열심히 키우면서 어쨌든 나중에 그 사둔 집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살아갈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앞으로 몇 년을 살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생각에는 뭐 하윤이 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되죠. 지금 확률상.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뭐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면은 그냥 맞아요. 눌러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이나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 뭔가 나름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뭐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지를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오락가락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뭐 기회 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